자, 안녕하세요. 이제 디안젤로 마술리스. 얘네들은 이제 1980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제 요 밀러 1977을 조금 이제 변형한 거예요. 우리 이제 밀러 1977에서 중요한 가정이었잖아요. 밀러 1977. 중요한 가정이 기업 간의 법인세율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안에서 이거의 가정을 좀 바뀌었어요. 우리 법인세율을 쓰지 말고 여기 법인세율인데 한계 법인세율이라는 게 있고 유효 법인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용어를 이제 한다면 한계라는 말이 이제 경제학에 썼잖아요. 한계가 저도 이거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한계 마지날이라고 해. 마지날 자체도 말이 어려워. 얘는 뭐냐, 이제 증분이라는 개념이라고 이제 같아요. 증분. 그러니까 현재에서 어떤 이제 한계 법인세율로 얘기한다면 현재에서 소득이 1원이 더 증가했을 때 그 증가한 1원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율을 우리가 한계 법인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얘를 좀 약간 얘랑은 좀 이제 유의미하게 좀 유사한 개념이 우리가 법에서 보면은요, 과세 구간에 따라 가지고 법인세율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 있는 세법이죠. 세법에 있는 그냥 법인세율 이렇게 얘를 이해해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유효법인세율은 어떤 거냐면은요,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율이에요. 예를 들어 A 회사가 있어요. A 회사에 세전이익이 100이야. 근데 보니까 세법에 따르면 한계 법인세율이 20%야. 그럼 얘는 세금을 20 내야 돼요. 그쵸? 근데 이 회사가 이런 그 소득 말고 세금을 줄여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존재해요. 예를 들어 투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투자에 대한 뭐 세액을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서울 말고 공장 같은 거를 지방에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또 세금 감면이라는 게 존재해요. 뭐 소득 감면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사 공부하시니까 이 법인세 파트 가셔가지고 세법에 굉장히 기업들의 다양한 이런 세금 혜택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절세 혜택. 더구나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할게요. 사회적 약자를 채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감면해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붙여가지고 비부채성 세금 감면이에요. 세금 감면 효과. 지금 뭐냐, 부채성 세금 감면 효과는 거는 그 이자 비용이 어떤 과세되는 소득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인세가 감소되잖아요. 그런 효과 외에 여기 비부채성이라는 거는 이자 외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과세대상 소득이 줄든 세액을 감소시켜주든 하는 거예요. 이런 비부채성.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비부채성 어떤 세금 감면까지 고려해서 진짜로 기업이 내는 세금 혹은 그 세율, 그걸 유효 법인세율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투자도 많이 하고 뭐 공장도 지방으로 이전하고 뭐 사회적 약자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보니까 100원에서 한 80원까지 어떤 과세 이익이 줄고 거기다가 20%까지 세금을 똑같이 낸다고 하면은 얘는 사실상 얼마야? 16원 낸 거잖아, 16원. 그러면은 100 벌어도 16 했으니까 사실상 요 A의 이런 유효법인세율은 16%가 된 거잖아요. 그처럼 실제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세율은 이런 비부채성 어떤 항목들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비부채성 항목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세율이 똑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밀러 1977에서 얘기하는 기업들의 세율이 똑같다라는 거, 법인세율이 똑같다라는 거를 나는 좀 더 현실화하겠다. 이게 바로 디안젤로 마술리스 어떤 모형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뭐냐? 그냥 직관적으로 볼게요. 자, 그럼 기업들은 어떤 기업은 이런 비부채성 어떤 뭐랄까 그 항목이 많아. 그러니까 유효법인세율이 되게 높은 데가 있고, 그렇죠? 유효법인세율이 좀 낮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목이 많다는 게 일단 어쨌거나 회사별로 다르니까. 그럼 유효법인세율이 높다라는 거는 기업의 세금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은 수요였잖아, 수요. 그렇죠? 회사채 공급이 밀러 1977에서는 이런 직선이었어요. 이런 직선이었어요.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근데 요 디안젤로 마슬로 오니까 야, 보시니까 얘네들은요. 이자 비용이 높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에 대한 퍼센트가. 근데 왜 이자 비용에 대한 퍼센트가 높냐면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애들.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애들은요. 이렇게 높은 어떤 이자로 이제 뭐랄까 이렇게 높은 회사채 비용으로 회사채 어떤 자본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본인들의 유효법인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요. 절세 효과가 커요. 반면에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애들, 무유법인세율이 낮은 애들은요,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작아.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자금을 조달하려면 이자 비용이 어떤 자본 비용이 낮은 데서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의 어떤 회사채 공급 곡선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회사채 공급 곡선이 발생하면요, 균형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서 경제 전체의 최적 부채량, 균형 부채량이 생겨요. 자, 그러면 얘도 세 가지 파트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경제 전체의 최적 부채 비율 존재하냐? 부채 비율 존재해? 물어보면은 yes sir 존재합니다. 그래서 yes. 그래서 왜냐면 경제 전체의 총량이 있으니까 부채에 어떤 시가총액 또 총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율하면 경제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최적 부채 비율이 존재해? 라고 물어보면 얘는 yes라고 해요. 어떻게 그러냐? 이거를 이제 자, 근데 요 2번은요. 그냥 요 결과만 외우셔도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결과 외우시고요. 이해가 돼도 어차피 뭐 결과를 써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생략하시는 것도 있는데 자, 볼게요. 이거 알려면 우리 경제학을 좀 다시 돌아가야 돼요. Q하고 P가 있죠. 완전 경쟁 시장 볼게요. 이게 이제 공급자, 공급 곡선이죠. 얘가 디맨드, 수요 곡선이야. 자,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자 잉여라는 게 존재할까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어떤 생산자 잉여나 그다음에 뭐 소비자 잉여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럼 보면은 얘가 서플라이, 디맨드야, 이 P야. 그 얘기는 야, 나 가격이 시장 가격이 요거야. 100원이야. 그쵸? 100원. 근데 요 공급자는 야, 나는 50원만 팔아도 나는 50원만 받아도 팔 의향이 있어. 야, 근데 시장에서 100원이나 비싸게 파네. 야, 개꿀이다. 그죠? 여기 있는 애들은요. 야, 나는 70원만 팔아도 나는 팔 의향이 있어. 70원 받아도. 근데 100원이네. 개꿀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이 공급자가 본인이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높아가지고 얻는 잉여예요. 그죠? 내 마음속에는 이 정도 가격만 받아도 되는데 시장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가격보다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해 준다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이게 공급자 잉여야. 자, 그럼 소비자 잉여도 볼게요. 소비자 잉여는 보시면 여기서 볼게요. 나는 이 물건이 하나에 100원이지만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150원이라는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요. 그럼 나는 사겠죠.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150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100원만 내도 살 수 있대. 나 50원 개꿀인 거잖아요. 완전 꿀이야, 꿀.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야. 조금 마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예요. 똑같은 이제 물이 1,000원 있어요. 생수가. 여러분이 이제 안 돼. 떼약볕에서 42.19km를 뛰어왔어. 마라톤. 야, 지금 막 물 안 먹으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물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야, 나 물 하나가 10만 원의 가치야. 즉 나는 10만 원을 지불하고도 이 생수 한 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편의점 가니까 1,000원에 파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요, 안 사요? 사죠? 자, 그럼 똑같은 생수인데 여러분들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 막 그 친구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뭐 마시고 막 손님 만나가지고 막 또 어쨌거나 지금 연달아서 막 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래서 지금 물배 찼어. 물배 찼는데 그래도 물만 보더라도 막 물고문 나가는 것 같아. 막 트름 나오고 막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물을 산다면 나는 지금 마음속에서 물을 1원 정도 주고 살 의향은 있어. 근데 시장 가니까 편의점 가니까 1,000원에 판대. 나 사야 안 사요? 안 사.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의 두 명 있어. A, B가 있어요. 그럼 물은 누가 살까요? A가 사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개 있으면 사람 군을 나눈다면 이런 A군에 속한 사람들이 물을 얼마큼 살지, B군에 속한 사람들이 물을 얼마큼 살지. 그렇죠? 경제 전체적으로는 팔리는 양이 Q스타지만 이 중에 사람들로 나눈다면 야 얘는 요만큼 사겠네, 얘는 요만큼 사겠네. 사람별로 이걸 나눌 수가 있죠. 누가 얼마큼 사갔는지. 왜냐면 제일 필요한 사람이 제일 먼저 사가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공급자 잉여. 그럼 여기서는 공급자 잉여는 존재하겠어요? 안 존재하겠어요? 자, 공급자 잉여니까 공급구조니까 나는 공급자는 이만큼을 받아야 해. 받아야 해. 그렇죠? 최소 이만큼 받아야 돼. 그럼 시장에서 이 100원이고 난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원이야. 근데 모든 공급자가 나 최소한 100원만 받아야 돼. 근데 시장에서 100원이야. 공급자에서는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 잉여가 안 생겨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야, 나는 여기서 200원 주면은 살 의향이 있어. 100원이래. 사. 여기서 150원 주면은 나는 살 의향이 있어. 사. 120원 줘도 살 의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이 다 누구 거냐? 소비자 잉여예요. 이 똑같은 원리가 요 디안젤로 마술리스에도 적용돼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봤어요. 왜냐면은 요 구역을 나누면 1구역, 2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이면 1구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세율이 제일 낮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별로 그 사람의 세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요 채권에 얼마큼 사는지 전체 자산 대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미 밀러 1977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공급자를 볼게요. 왜 최적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왜 최적 부채 구조가 존재하냐? 자, 그러면은 세율이 이렇게 높아. 그렇죠? 이자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기업 입장에서는 15%의 이자 비용을 지급을 하더라도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시장에서는 야, 너 채권 발행하려면 10%만 비용 내도 돼. 그럼 나는 어떤 거예요? 개꿀이죠. 그럼 이 산다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가. 여기 있는 애들은 14%. 여기 있는 13%.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여기까지는 B1까지는 누가 먼저 발행하겠어요? 발행자 입장을 본다면. 그렇죠? 어떤 나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이 제일 큰 애들. 그렇죠? 세제 혜택이 제일 큰 애겠죠? 그러니까 유효범위세 제일 높은 애들이 먼저 하겠죠? 왜냐면 나는 분명히 이 높은 이자율을 통해 가지고도 발행할 의향이 있는데 시장에서 낮게 발행하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가 생기는 게 나의 유효범위세율이 높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유효범위세율이 높은 애들이 먼저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효범위세 그 다음 높은 애들, 그 다음 높은 애들 이게 바로 공급자 잉여인 거죠. 공급자 잉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있어가지고 누가 얼마큼 사는 걸 아는 것처럼 공급자 잉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야, 법인 부채를 발행해서 제일 절세 효과가 큰 애들, 걔네들부터 발행한단 말이에요. 요런 애들 순서로.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장에서 이 애들의 유효범위세율을 보면은 너는 유효범위세율이 크니까 이 부채 발행할 때 제일 먼저 뛰어가가지고 부채 발행했구나. 넌 유효범위세율이 두 번째로 크니까 넌 두 번째로. 너는 유효범위세율이 제일 낮으니까 부채 발행해봤자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가 크지 않아서 제일 나중에 발행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장에서 어떤 놈이 제일 먼저 부채를 얼마큼 발행할지 알아요. 그래서 개별 기업장에서는 이런 최적 부채 비율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대로 하고 안 되면 그냥 결론만 외워요. 어차피 시험에 뭐 결론만 물어보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개별 기업자 개별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부채 투자, B에 대한 투자 금액을 알 수 있냐?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세율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처럼 어떤 소비자 잉여나 뭐 생산자 잉여가 존재하면요. 경제 전체적으로도 균형도 알 수 있지만요. 어떤 개별적인 측면에서도 너는 얼마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과 산다고 해봐요. 사과가 제일 먹고 싶은 사람, 나는 10,000원에, 그죠? 제일 먹고 싶은 사람에게 나래비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제일 먹고 싶은 사람들이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충족되고 그 다음 그 두 번째로 먹고 싶은 사람들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큼씩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기타 자본구조 이론은 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게 제가 디안젤로 마술리스하고요 M1977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M1977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